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8월 2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부동산 뉴스를 안 읽었더니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뉴스를 읽고 그 중에서 몇 개만 추렸는데 사실 안 읽고 넘어가기엔 좀 아쉬운 기사들도 많은데 또 그렇다고 뉴스가 너무 길어지고 늘어지면 지루하니까 그것도 조금 그렇긴 하고 그래서 몇 개 쳐내느라 힘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밀린 뉴스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요새 부동산 가격이 서울 부동산 가격이 움찔움찔하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방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검토 뭐 이런 제목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추가적인 정부의 규제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대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언론에 나왔는데요. 자, 정부가 국지적 과열 발생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하고 청약 과열이 진정된 지방은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시와 시장 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파리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추가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지금 발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홈페이지 보도자료랑 가보니까 아직 안 올라왔네요. 내용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투기 과열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그 단계적으로 보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형태의 규제를 하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 규제고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온갖 규제가 다 들어가는 거고 투기 지역 지정되면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제가 심하게, 이제 지금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규제는 조금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더 넓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 규제가 더 추가되는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차주가 투기 지역 내 담보대출 두 개를 가질 수 없게끔, 그래서 보통 다른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뭐 하나를 매각하겠다라고 한 확약서 쓰고서 대출을 받거나 이제 이런 조건이 붙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 가지 형태의 규제가 있는데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는 파리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이제 1년 지난 날이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지금 상황 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있는 상태들, 그러니까 아직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주로 이제 수도권이죠. 서울은 다 투기과열지구가 이미 지정된 상태고, 뭐 재개발 구역들 많은 수도권 지역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서울하고 분당 사이에 있는 성남, 구성남이죠. 구성남 같은 경우도 재개발 작년에 산성역 포레스티아 분양하고 그 인근에 이제 뭐 산성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이 재개발 구역들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되면서 프리미엄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사실 가격 상승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지역들이 뭐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계속 불안하다라고 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뭐 재개발 어제 제가 라이브 실시간 방송 하긴 했지만 재당첨 제한 규제들이 들어가면서 정비사업의 재당첨 제한,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분 재당첨 제한 등등 들어가면서 이 투자에 있어서도 또는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제한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꼭 짚어야 되고, 뭐 이런 수도권의 재개발 구역들, 광명뉴타운이라든가 가격 변동들이 좀 있었던, 상승세가 있었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될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또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 되게 안 좋죠. 그래서 기사에서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어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 상황 봐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그거 있죠. 용산하고 여의도 개발하는 문제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여의도 개발에 대한 내용을 빵 터뜨렸고, 국토부가 그거 니들 맘대로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집값 이런 식으로 막 터뜨리니까 불안하잖아. 그러면서 제동 거는 모습을 보였었죠.
요거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자. 앞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협의해 나가면서 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개발할 때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서울시와 시장관리협의체를 국토부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전 협의를 강화하겠다. 맘대로 발표하지 말고 얘기하고서 협의하고 나서 발표하자. 뭐 이제 이런 형태로 보완을 하고 사전 뭐 3일 내일부터 뭐 회의 이제 첫 회의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하반기에 참 부동산 규제들 이제까지 발표했었던 규제 내용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이 속속 도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들 좀 보면 이렇습니다.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서 다주택자 주택 보유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정상 과세도 추진한다. 뭐 요새 계속 언론에 얘기 나오는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부분들, 자꾸 이 임대사업에 대한 과세를 소위 말해서 채찍질을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제도권 범위 안에 들어와라. 임대사업자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임대료 상승분에 제한이 걸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몰려고 하는 거겠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보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인 보완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얘기는 별도 기사로도 있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서 뉴스들이 나오더라도 그냥 한다 일종의 홍보 자료 형태라서 저도 그냥 기사를 잘 안 읽고 있습니다. 워낙 지역도 다양하게 많고 내용들도 좀 살짝 그 지역 안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다 정도만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그렇게 도시 재생 뉴딜 사업하는 과정에서 가격 급등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 있다라고 하면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 시기를 연기하거나 중단한다거나 그래서 가격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여전히 계속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잠깐 이슈화됐다가 요새 얘기 안 나오는 부분들 바로 이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포현대 아파트 1억 5천만 원, 1억 3,500만 원 정도 부과하는 내용이 시장에 살짝 충격을 줬다라고 하면 이제 메이저한 단지들 사업 규모들이 있으면서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도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통보들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에 조금 통보들 되면서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그리고 DSR, 총부채 상환 비율 적용, 대출을 아무래도 타이트하게 줄이는 데 역할을 하겠죠. 이런 부분도 도입되는 게 이제 올 하반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고 추가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어떤 걸 내놓을 수 있을까?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이렇게 과열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추가 대책을 내놓을까? 아마 카드들 여러 가지 놓고 만작하고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가을 시즌, 보통 가을 시즌 자체가 굉장히 핫한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이제 뭐 임대를 옮기든 매매로 옮기든 이사철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 시절에 보통 이제 여름철보다는 주로 이제 가을철에 본격적으로 부동산 상승이 있는 편이긴 한데 이제 그런 상황 가격들 모니터링 해가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대책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11개구 지정되어 있는 서울에 11개구 지정되어 있는 투기 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투기 지역 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규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과거에 양도소득세가 투기 지역 애초에 지정할 때 자체가 양도소득세 실가 신고하게끔 하는 내용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출의 범위들을 제한하는 형태로 이제 주로 활용되어 왔던 규제 방식인데 투기 지역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을 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하는 부분이라던가 양도소득세는 이미 이제 2006년 이후에 실가 신고가 다 의무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 투기 지역 무용론 얘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투기 지역이 지정되면서 제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기 지역 안에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담보대출만 가질 수 있도록 담보대출 건수 제한하는 게 지금 유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정을 확대할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투기 지역 지정을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구들에다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동작구 이런 데들이 투기 지역 지정되지 않은 구거든요. 용산구 이런 데는 지정된 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소위 말해서 최근에
순환매 장세에 따라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마포, 성동 이런 데는 다 투기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성동구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넘어가가지고 뭐 관악구라든가 동대문구라든가 서대문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사이드에 있는 구들 같은 경우는 투기적 추가 지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노원구는 투기 지역이죠. 재건축이 많은 구들 투기적들 대부분 지정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런 변수가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그러니까 수도권의 재개발 구역들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 여기에다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2000년대 초반에도 보면 투기지역, 그 당시에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먼저 도입됐고 그 다음 투기지역이 나중에 도입됐는데 부동산 시장에 불이 계속 옮겨 붙으면서 투기지역도 계속 확대 지정했고요. 투기과열지구도 확대 지정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리고 해제는 되게 안 해줬어요. 자, 부산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시장 자체가 꺼지는 모양새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제를 서울 수도권 지역에 어떤 이런 규제 해제를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재건축 시장 여전히 지금 뭐 다시 목동 쪽도 들썩한다고 하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 재건축 지역이 있는 지역들을 맞춤형 대책으로 불을 끄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구조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형태의 이제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형태의 대책을 올 초에 내놨었는데 만약에 그걸로도 계속 이제 꿈틀꿈틀하고 시끄러워진다라고 하면 다시 재건축 연한을 그냥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40년 연한 이런 식으로 강제하면서 불을 선제적으로 진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도 보일 수 있을 거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라고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자체가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3년 보유, 그러니까 3년 보유가 이제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되고 이제 거주 요건이 작년부터 추가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자체가 2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이런 혜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의 비과세 조건들이었는데 그게 지난 하락장을 겪으면서 굉장히 완화들이 많이 됐어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도 기간을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늘려줬다던가 과거에는 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자체가 거주 요건이 이제 지금 추가가 됐지만 작년 8.2 대책 이전에 매수한 주택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이 안 붙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그 전으로 돌아가면 보유 기간도 2년이 아니라 3년이었고요. 그다음에 3년 보유 1년 거주 요건이 있다가 나중에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 있다가 이런 식으로 지난 시장에도 비과세 요건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그런 보유 기간이라든가 거주 요건들의 기간들이 추가가 계속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강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과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수요자 아닌 사람들이 거주 안 하고 이렇게 또는 보유 기간 짧게 해서 팔고 비과세로 팔고 갈아타고 이런 부분들은 또 좌시하지 않겠다 막 이런 의도로까지 이제 정부의 의도가 확대된다라고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강화,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강화 이런 부분도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규제책이고 또 어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규제책을 또 만들어낼지 그건 또 따져봐야겠죠. 예, 그것도 좀 아무튼 이 규제가 늘어나고 이런 거는 되게 불쾌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불쾌하다는 게 걱정되고 찝찝하니까 되게 싫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아무튼 염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하고는 반대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가고 있어요.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러네요. 이게 단순히 똘똘한 한 채 현상 때문에 서울하고 지방에 있는 걸 팔고 서울 걸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로만 뭉치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 지방이 서울보다 부동산의 상승기가 시작하는 시점, 그 다음에 고점을 찍는 시점, 요 주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 부산 쪽이 3, 4년 정도 빠르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부산이 먼저 가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이거는 뭐 가능성의 문제니까 저는 사실 그런 부분 너무 부산 지역이나 대구 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오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부산 경남권 주로 이제 경남권 쪽들이 많은데 이런 지역의 방향성이 진짜 올가을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갈 건지도 저는 좀 되게 지켜보려고 한다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부산 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공급되는 주택 분양 물량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청약 시장을 눈여겨 보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진짜로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침체 쪽에 대한 기조가 확실히 보인다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지역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완화책들, 서울 수도권하고는 반대되는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이 그런 지역에 나올지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기사를 너무 길게 읽었네요. 좀 많이 늘어지는 것 같아서 나머지 기사들은 별도의 영상에서 짤막짤막하게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